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금요일에 MBN 뉴스와이드 늘 지켜주시는 5분 모시고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간 참 빨리 가네요. 네, 벌써 2016년 모시고 한 지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에도 아직까지 우리는 박근혜 정부 최대 스캔들인 최순실 게이트 그 진실을 찾아 미로를 헤매고 있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터져나온 그리고 청문회 끝나고 밤에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쏟아낸 노승일의 폭로를 들으면서 최순실 게이트 비밀의 문을 열려면 아직도 멀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최순실 녹취와 청문회 폭로, 노승일 증언이 과연 파괴력이 얼마나 될지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록만 넘긴 게 아니다. 노승일의 준비된 폭로였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최순실 목소리를 듣게 해달라는 수사검사 부탁에 전화를 하게 됐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최순실이 술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 녹취가 된 거죠. 그리고 최순실에게 2번 버려졌다. 그 뒤에 자료를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다. 자료 모은 사람이 주변에 많아요. 최순실 씨는. 최순실 노트북 그 자료를 복사해서 모두 검찰에 제출했다. 이거 뭐 무단 복사했다고 죄가 된다면 그건 처벌받겠다. 그리고 녹음 파일 외에 더 많은 자료가 있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부정부패를 알리는 게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다 이렇게 챙기고 준비했다 이겁니다. 거대한 박근혜, 거머리 같은 최순실. 그래서 폭로자가 됐다는 얘기인데 손혜원 표창원 의원은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자료는 내 손 안에 있지요.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무슨 자료가 도대체 넘어갔는지. 우병우, 김기동 검사장이죠. 우린 차은택 몰라요. 이완영 의원은 말 더럽게 안 듣고 자꾸 뭐 이런저런 얘기를 쏟아놓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요? 노승일, 최순실의 오른팔에서 폭로자가 된 까닭을 짚어봅니다. 노 부장 인정합니까? 박헌영 아니야, 박은영 과장 말을 인정합니까? 저도 말할 좀 기회 좀 주십시오. 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됐어요. 박헌영 과장하고 통화했을 때 박헌영 과장이 녹음하는 걸 저는 알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있어요. 근데 제가 질의를 녹음까지 하면서 후배로 노 붙일 부장!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녹음을 안 했습니다. 따로 증언하십시오. 언론에 하든지 예? 시간이 제가 없으니까 오후에 다시 그러면 시간을 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박영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 다 훌륭하시고 존경합니다. 하지만은 제 자료가 잘 전달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제가 박영선 의원님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보영태가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저랑 같이 밥 먹으면서 제가 박영선 의원님께 연락처를 아냐고 물어봤더니 명함을 이렇게 받아왔더라고요.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받아왔다고. 그 고영석 예, 그래서 제가 고영태한테 의원님께 좀 연락해달라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의원님을 컨택하게 됐고 의원님이 정말 진실성 있게 이걸 밝혀주실 것인지 아닌지 그걸 제가 또 확인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료를 드렸고 자료가 녹취록뿐만이 아니라 삼성 자료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폭탄 발언으로 청문회를 뒤흔든 노승일 부장. 어제 5차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참고인으로 나왔다 증인석에 앉게 됐는데요. 검찰 부탁으로 최순실에 전화를 하게 된 것이다. 그랬더니 본인이 술술 얘기하더라. 그 녹취 내용은 이미 공개됐습니다. 어떡하지? 큰일 났네. 뭐 이렇게 해라 하는 최순실의 지시가 있었죠. 차은택 법적 조력자인 김기동 검사장입니다. 현직. 이 사람을 우병우가 소개시켜줬다고 들었다. 이건 아주 정말 폭탄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PC가 아니라도 국정농단을 밝힐 증거가 충분하다. 검찰의 녹취록만 넘긴 것이 아니다. 점점 궁금해요. 뭘 넘긴 건지 도대체가. 송권문 부장님부터 어제 이완영 의원 뭐 얘기하는 거 다시 들어보니까 언뜻 들으면 뭐 어디 이사장님이신 줄 알았어요. 노부장 뭐 이러니까 노부장 입 닫아 그랬는데 입을 계속 열어가지고 시끄러워졌어요. 예, 그 상당히 뭔가 되게 작심을 한 것 같아요. 네. 예, 그 노승일 씨 굉장히 큰 작심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들이 그 전제로 하고 들어가야 될 것이
노승일 씨는 최순실 씨에게 본인 생활 때 2번을 배신을 당했어요. 네. 한국에서 같이 일하다가 쫓겨났고 그다음에 고영태가 한번 더 해보자 해서 독일에 갔는데 네. 독일에서 또 푸대접을 받고 쫓겨났죠. 본인은 네. 독일 이민까지 생각하고 갔는데 예, 예. 이 상황을 일단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거 흥묘백묘다. 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네. 지만 잡으면 된다. 네. 이 생각으로 저는 고영태 씨에게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그 청문회에서 공개된 박영신 의원이 공개한 네. 그 녹취록 그 위정을 지시하는. 예. 뭐 태블릿 PC 그거 조작이라고 해라 이렇게 하는 뭐 도둑질한 예, 걸로 그것은 해라. 물증이죠. 물증이 네. 나왔죠. 예. 물증이 나왔는데 앞으로 뭐 삼성 관련해서도 많은 자료가 있다 예,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런 자료들이 본인이 이야기했던 자료들이 물증이 같이 첨부가 된다면은 이것은 하약고가 되겠죠. 그러게요. 참. 예. 민영상 원장님. 예, 저도 비슷합니다. 아무튼 고영태 씨하고 더불어서 노승일 부장도 네. 이 그 한 맺힌 그 내부자라고나 할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건 다 알아서 이렇게 네. 다 우리 국민들께 알려주시지 않을까. 네. 박영선 의원을 통해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크다. 네. 많은 자료가 이미든 넘어갔다고 그러고 왕태수 평론가. 꽝. 꽝. 어제 이제 꽝 했죠. 꽝 했어. 꽝 했는데 이제 그 파괴력이 예. 불발탄으로 갈지 네. 쑥대밭을 만들지 네. 두고 봐야 될 일인 게 이게- 어쨌든 보면 노승일 부장 또 이쪽에 박헌영 과장 예. 등등등 해갖고 어제 사실 보면은 국정조사 국조위에서 네. 전체 의결로 어쨌든 수사 의뢰하지 않았습니까 특검에. 예, 예. 그리고 이제 김기동 검사장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김기동 검사장도 보면 물론 전원의 전원을 전한 듯이 현직 검사장입니다. 예. 전원의 전원을 통해서 차은택의 뒷배를 봐주는 사람이 김기동 검사장이다. 예. 라는 말을 들었다. 예. 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어제 김기동 검사의 입장이 달라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특별검사가 다 정리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예. 그동안 1차, 2차, 3차, 4차, 5차 청문회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위증교사 문제 예. 이것과 관련해서는 고영태 노승일의 주장과 정동주 박헌영 이 주장이 너무 달라요. 예.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특히 위증교사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거는 심대한 문제거든요. 나라를 이렇게 흔들어대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대 범죄예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이건- 누가 죽던 그럼요. 이완영이 나야 죽던 됩니다. 고영태 노승일이 죽던 네. 그 딱 부러지게 그야말로 예. 특검에서 잘라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야, 이거 이거 큰일 나요. 둘이 뭉수리하게 큰일 납니다.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네, 전교안 위원님. 작심 발언에 자신감이 매우 많이 묻어 있습니다. 예. 저는 내용만 놓고 보면 순도 99%라고 보죠. 상당히 믿으시네요. 네. 다만 형식적으로 저분이 이제 과연 정의를 위해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최순실 씨에 대해서 뭔가 응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정의를 뭐 되찾는 일이어서 하는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약간의 태도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예. 너무 이렇게 흥분해서 오버하면서 이렇게 하면 혹시 본인이 자칫 잘못해서 뭔가 큰 실수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그렇게 좋은 순도의 내용들이 다 묻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을 특히 조심하면서 예. 결국 저분은 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여론이 일어나서 특검 수사를 통해서 그 사실이 증거로 하나하나 밝혀져야 되는데 예. 그것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저렇게 자신감 있게 하지만 조금 더 자기 자신의 태도를 관리하면서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국민들을 위해서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이재경 선생님. 예, 어제 그 청문회의 핵심은 우병우가 최순실을 아느냐의 문제였어요. 예. 그 얘기 과정에서 손혜원 의원의 질문에 이 노승일 씨가 발언을 주저합니다. 예. 그러다가 이 파장이 클 텐데 그랬더니 손혜원 의원이 얘기하기를 여기서 발언한 건 보호하고 내가 지켜주겠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 저 사람은 그렇습니다. 얘기가 거침이 없어요. 그래서 예. 저는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이유가 저 사람이 그런 걸 얘기해서 자기한테 올 실익이 없어요. 예. 그리고 저 사람은 주저없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이 사람들 이름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아요. 실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실익이 뭐가 있겠어요? 아 이거 저 감정 상하고 여러 가지로 자기한테 잘못한 그런 거에 최순실 대한 뭐 망하게 그- 하는 거는 뭐 실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최순실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병우하고 최순실 관계인데 네. 우병우가 어제 저 최순실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 물론이죠. 그렇죠. 네. 이제 우병우하고 자기하고 무슨 원한 관계인지 알 수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감정적 보복이 있을 수는 있지만 거론되는 사람들의 실명 내용을 보면 네. 김기동이라는 사람하고 자기하고 무슨 원한이 있겠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도저히 측면에서 알수 보면 없는 제가 볼 관계죠. 때 신빙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이것은 결국 앞으로 우병우와 최순실의 관계를 예. 파악할 수 있는 특검 수사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뭐 파괴력이 있지 않을까. 네, 그건 충분했어요. 그리고 지금 가만히 보면은 고영태 말하고 그걸 또 차은택, 뭐 노승일 이렇게 계속 말이 전달인데 이 세 사람 노승일과 차은택과 고영태를 보면서 여러분은 최순실의 사람 쓰는 방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된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예. 이 녹취록에 보면 최순실 씨가 핸드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한번 들어보시겠는데요. 여기에 이 전화하는 분의 목소리가 굉장히 이제 궁금해들 하셔서 제가 이분이 누군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인한테 전화해서 승낙을 받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은 정동춘 이사장과 같은 K재단에 있는 노승일 부장입니다. 네, 좀 틀어주세요. 쟤는 쓸데없는 얘기 뭐하래요, 그거. 그 폰을 그래서 냈대요? 예? 그 폰을 냈대, 그래서? 그 폰, 예, 모르겠습니다. 그 폰을 제출했는지 어쨌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큰일났네, 뭐라고 얘기를 할때 그 정황 지금. 예. 네, 큰일이 나긴 났죠. 뭐. 저 이번에는 이재용 소장 준비됐으면 예. 예,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네. 아주 전형적인 감탄고토라고 하죠. 이런 행태를 그대로 보여준 예. 사람 쓰는 방식이 정말 비인간적이고 아주 그 졸렬한 방법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비슷하게 쓴 것 같아요. 성공문에.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 쓰는 방식이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돌아간 거죠. 그렇네요. 예, 고영태 씨를 총애를 했다가 예. 그다음에 차은택 씨 소개받고 차은택 씨에게로 또 총애가 넘어가니까 예. 고영태 씨는 바로 돌아서고 서로 그런 것 같아요. 예, 서로만 서로 그렇습니다. 달면 예, 서로- 삼켜 쓰면 그러니까는 서로 뱉어대는 사람들 같아요. 어떤 신뢰로 인해서 맺은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보통 CEO 인사 스타일을 이야기하잖아요. 예. CEO 인사 스타일은 본인이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딱 자릅니다. 예. 그것은 뭐냐면 업무와 관련된 거죠. 예. 업무에서 자기가 필요하면 그대로 쓰고 업무가 도저히 안 된다 싶으면 그대로 자르죠. 예, 그래서 뭐 맞습니다. 인정이란 건 없습니다. 예, 예.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개인 감정, 예. 개인 감정에 의해서 뭐 삼켰다가 뱉었다가 막 그렇게 해왔던 하여튼 거죠. 계산이 불분명했던 것 같아요. 저 전기현 의원 생각은요. 크게 성공했다가 한 방에 훅 날아가는 크게 망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네. 늘 어떤 선택을 할 때 직감에 의존한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되는 대로 대충 자기 생각대로 사람 찍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이 움직일 것이라고 자기 확신을 지나치게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그때 감정에 따라서 그냥 그렇죠. 그날 그날 그리고 기분에 어떤 따라서. 사고가 나면 또 거기에 자기 직감대로 이놈 죽여야 되겠다면 바로 버리고 또 새로운 놈 찾아와야 되겠다면 찾아오고 왜냐하면 자기가 절대자니까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마지막에 한 방에 몽창 망합니다. 그런 전형적인 유형이 저는 최순실 씨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망하기 전에 모으긴 엄청 모으는 것 같은데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뭐한 10조가 뭐 어디 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반복된 그래도 과정에서 자기 대단한 스스로는 능력자 아니에요? 더욱더 마치 절대자인 것처럼 자기는 이제 판단을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그냥 한 방에 간다. 황교안 네. 평론가. 사실 처음에 감탄고토 써놨는데 쓱 보니까 딱 감탄고토예요. 그래서 약간 기분 나빠갖고 전 딱 죽을 수. 사실 우리 양아치란 표현 쓰죠. 이게 표준어입니다. 동양아치라 그래갖고 옛날 보면 깡패도 나름대로 조폭도 의리가 있는 나름대로 것인데. 규율이 있어요. 규율이 그 규율에서 어긋나고 마구제비를 하는 것을 양아치, 동양아치의 약자입니다만 양아치라고 그러는데 딱 양아치같이 행동하다 딱 죽을 수에 스스로 걸린 겁니다. 민영선 원장 아예 쓰지도 않으셨어요. 서로 네. 니들은 내게 모욕을 줬어. 그리고 최 회장님은 나에게 모욕을 줬어요. 이 관계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달콤한 인생이에요. 네. 그 서로 모욕당한 인생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결론이. 그래서 다음 얘기는 중요한 게요. 서로 모른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좀 따져오죠. 차은택, 우병우 장모와 골프를 즐겼죠. 노승일, 우병우가 조력자를 소개했다니까요. 이게 도대체 믿을 만한 얘기인지 이거부터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병우, 최순실, 차은택의 연결고리가 청문회에서 잘 안 밝혀졌는데요. 어쨌든 차은택이 최순실, 김장자에게
우병우 장모입니다. 나를 소개했다, 최순실이가. 그리고 이 김장자 회장에게 많이 좀 도와주라 이렇게 부탁도 했다. 그때부터 이제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고영태, 우리 넷이 골프 쳤다니까요. 분명히 쳤다니까요. 김장자 회장이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은 최순실이가 오면은 김 회장은 버선발로 뛰어나갔어요. 이 납득할 수 없는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께서는 그 이상한 소리 납득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장모한테 물어봤는데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던데요. 같이 골프 친 적도 없고요. 그러니 이걸 믿어야 되나? 그런데 또 우병우 장모 김장자 회장하고 최순실 선생님하고 최경희 전 총장님하고는 이화여대의 알프스 모임 멤버라네요. 그래가지고 뭐 2대 행사를 여기 가서 많이 했다는데요. 옆골프장 가가지고. 차은택 장모님 통해 제 얘기 들으셨죠? 아이 몰라요. 난 당신 몰라요. 노승일 차은택 조력자 김기동 검사장 우병우가 소개했다니까요. 이혜원 의원 우병우 최순실 게이트의 컨트롤 타워로 보입니다. 이름이 거명된 김기동 검사장은 차은택은 딱 한 번 우연히 동석을 했는데 그때 명함 주고받은 게 전부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는 누굽니까? 네. 일단 법적 조력자 김기동 검사장 우병우가 소개했다. 그리고 차은택은 우병우 장모랑 최순실과 같이 골프를 쳤다. 이 내용에서 저희가 들여다볼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주십시오.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예. 혹시 K스포츠 일하시면서 네. 이 우병우 증인이 정말 최순실을 모를까요? 진실은 국민이 알린다고 생각합니다. 얘기 아는 거 있으시면 좀 얘기해 보시죠. 차은택도 모르신답니다. 너무 파장이 클 것 같아서. 얘기하십시오. 노승일 증인. 여기서만 여러분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파장이 크다고 노승일 증인님 얘기하십시오. 답변을 안 하시면 안 예, 됩니다. 제가 보호해 드릴게요. 저도 들은 내용입니다. 네. 들은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은택의 그 법조 조력자가 네. 김기동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김기동을 누가 소개시켰느냐? 우병우 수석이 소개시켜줬다고 네. 그렇게 전 들었습니다. 네. 들은 내용입니다, 이건. 자, 노승일 증인, 방금 얘기했던 우병우 증인과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들은 바, 아는 바대로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최순실과의 관계는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그 손혜원 예. 의원님의 질의에 말씀해 대답했듯이 주시죠. 예. 차은택의 법적 조력자가 김기동이고 김기동을 소개시켜 준 사람이 우병우 수석이라는 말은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고영태한테 들었습니다. 고영태로부터 그 우병우 수석의 그 장모가 운영하는 기흥시 시에서 골프를 같이 쳤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최순실, 그다음 고영태, 차은택 감독, 그리고 그 당시에는 누군지 몰랐는데 교수 한 분이 왔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언론 보도에는 이화여대 교수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누군지 몰랐었다고 합니다. 아니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면 도대체 검찰은 그동안 뭘 했나 모르겠어요. 네? 정기현 의원. 제가 이제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는가의 문제로 이렇게 이제 다투는 것 같은데요. 네. 뭐 두 가지 모두 저는 사실로 보고요. 다만 하나의 사실은 목격자가 본 사실이고요. 하나는 또 직접 들었던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사실이다. 이야기가 아니고 누가 만들어낸 소설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특별하게 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자신이 무슨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누군가 공작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보고 자연스럽게 들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네. 그렇지는 안 봐도 드라마다 저거는. 다만 이것을 검찰 수사에서 어떻게 밝혀낼 것이냐. 안 봐도 빌라임이에요? 우병우 전 수석이 실명이 등장하는데. 워낙 강하게 철옹성 같은 부인의 벽을 쳤기 때문에 단 한 건의 사실이라도 연결점을 걸리기만 찾아내면 다 무너진다. 다 무너진다. 특검에서 그만큼 큰 숙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일단 뭐 더 차은택이는 본인은 어쨌든 같이 쳤다는 거 아니에요. 쳤다는데 뭐 친 사람한테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게 우병우는 또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는 장모랑 쳤다는 거예요. 이거 웃지 마시고. 노승일 씨는 전원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노승일 씨 말이 굉장히 하도 듣다고 우스워서 좀. 아니 전원의 전원인데 이게 좀 묘한 게 사실 또 그런 부분에 보면 노승일의 입에서 그 현직 검사장 김기동 검사장이 그냥 검사장이 아닙니다. 최근 봐도 롯데 신영자
이사장 구속한 사람이 바로 김기동 검사장이에요. 그동안 보면 연초 지난해부터 방산비리, 롯데 관련해서 이른바 대검의 부패범죄인가요? 뭐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이라는 단이라는 걸 이름도 참 만들었어요. 복잡해요. 그때 막 그 김기동 이게요. 검사한테 뭐라고 그랬냐니까 그 당시 언론에서 새로가 중수부를 없앴잖아요 작년에. 예. 중수부의 새로운 태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요 검찰의 부패 척결 의지를 나타내는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로 중요하고 중요한 그런 자리예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리더인 네. 김기동 검사장이 이 사람 저 사람 입에 김기동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지금. 조금 들어보세요. 노승일 지금 부장이 뭐라고 그러는지. 김기동 검사도, 김기동 검사장도, 김기동 단장도 김기동이를 차은택이 김기동이에요. 아, 그래 처음에 딴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 저기 김기동 검사. 그래서 이상한데?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뭐 물론 김기동 검사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딱 한 번 밥 먹는 후배 자리에 고등학교 검사. 휘문고등학교 후배 검사가 있는 자리에 갔다가 우연히 만나서 명함 한번 주고받았는데 근데 이거 말고 이번에 처음 사건 터질 때 그런 얘기 돌았어요. 차은택이 뒷배를 봐주는 게 우병우다. 기억나세요? 차은택이 그 명함 보여주고. 그 차은택이 명함을 보여주면서 우병우 명함 준 적도 없다고. 정현식인가요? 한테 보면은 내가 이렇게 일을 처리해도 되느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우리 뒤를 봐주는 것이 우병우야라고 명함을 보여주더라. 아니 하는 그럼 것이 청와대 밖에서 명함 파는 데가 따로 있나? 명함은 함부로 돌아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돌아다닐 수도 있긴 있어. 아니요. 주고 받은 다음에 돌아다니는 건 되지만 검사장. 주지도 않은 거 명함을 자기가 만들어서 가지고 다닌다고요? 검사장이 명함 안 줘요. 그리고 검사장 명함 안 줘요. 제가 검사장이 명함 안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로. 이게 뭐가 어지간해서 명함 안 이상해? 주죠. 민정수석도 마찬가지고. 아니 근데 이제 이게 뭐가 이상하다니까 명함을 지금 주고 이상하네. 받았다고 얘기를 김기동은 했어요. 이제 본인이. 명함을 줬다고 얘기했는데 물론 본인이 줬다고 차은택이도 그 당시에는 1급 공무원이니까 있을 수는 있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갑자기 김기동, 우병우, 차은택, 롯데, 방산비리, 린다김 이런 말들이 우르르 떠오르는 것은 제가 머리가 좀 이상해서 그런가요? 아니 어쨌든 간에 현재 대검찰청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장이 부패 집단의 조력자 소리를 듣는 것은 절대로 용인할 수가 없는 것이고 특검이 이건 진위를 밝혀야 돼요. 이거야말로 검찰 명예가 걸린 일이에요. 반드시 규명해야 어떻게 이 되고요. 사람 이름이 저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려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냥 그 말씀하신 것대로 반드시 이건 규명돼야 되고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빙성을 보면 전 차은택 그 발언은 한 99.9%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같이 했고 뭐 김장자라는 분을 차은택이 처음 보잖아요. 근데 이름도 모를 텐데 본인이 이름 언급했단 말이에요. 정황으로 보면 제가 볼 때 차은택 발언은 99.9입니다. 여러 가지 또 정황이나 증거로 볼 때. 노승일 발언은? 노승일 발언은 제가 66.3이라고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근데 아까부터 자꾸 저 계산으로 수치를 두 단계를 있는 거쳤어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한 거는 두 단계를 거쳤어요. 이 사람은 전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3분의 1로 나누면 이 사람은 고영태한테 들었고 고영태는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한테 들었다고 알겠습니다. 했으니까 건너오면서 예. 신뢰도가 한 3분의 1씩 떨어졌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신빙성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송권 본부장님.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 이 사건의 흐름을 보면은 이게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와 최순실 씨가 몰랐다. 이것을 이렇게 가상을 해버리면 그림이 아무것도 안 그려집니다. 그 두 사람 관계가 처음에 있어야지 그 우병우 전 수석이 청와대 입성한 과정부터 또 청와대에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뭐 묵인했거나 방조했거나 혹은 거들어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저희들이 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그거부터 흥크러져 버리면은 최순실과 우병우의 관계가 완전히 아니라고 단절돼 버리면은 여기서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일어난 일이 설명이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골프장에서 뭐 엄청 변조해서 정언도 나왔지 않습니까? 골프장 직원. 뭐 보신발로 뛰어나온다. 이런 것으로 보면은 이 차은택 씨 변호인을 통해서 한 이 말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민영삼 원장님.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이래서 최순실 씨가 청문회에 나와야 돼요. 최순실 씨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4명 골프 쳤냐고. 안 나오잖아요. 안 제가 나옵니다. 얘기했잖아요. 안 나와. 핵심은 그러니까 안 나와요. 26일 날 3인방하고 최순실이하고 안 나오잖아요. 구치소 그 청문회를 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다 말씀들 황 의원이랑 다 하셨지만 쉽게 말씀은 사실상 옛날 대검 중수부장이에요. 그렇죠. 이 자리가 옛날에 제가 잘 압니다. 김기춘 중수부장. 비서실장이요. 여기다가 꼭 가야 될 지금 역량이나 뭘로 보면 가야 될 검사장급이 호남 출신이라 안 보낸 자리예요. 김기춘 비서실장이요. 핵심 자리입니다.
김기동 검사장님 지금 떨고 계실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웬만해서 떨 그리고 자리가 역시 아닌데 저 자리가. 우병우 전 수석은 옛날 강심장이에요. 강심장. 표정 하나 안 변하고 모른다고 딱 잡아떼잖아요. 김기동 검사장이 보는 사람이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김기동 검사장이 거기 가서 괜히 명함 주고 했겠습니까? 네. 김기동 검사장 위에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김기동 검사장 위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검찰 실력자가.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김기동 봅니다. 검사장이 움직일 리가 없다. 그렇죠. 거기서 그리고 어떻게 검사장이 명함이 명함 나올 줄까? 리가 저희 없다. 여태까지 검사장 수십 명 검사장 이상껏 만나봤지만요. 네네. 명함 절대 신분이 확실하지만 제가 같이 간 사람한테 절대 명함 안 줍니다. 제가 누구를 같이 해서 동석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검사장급 명함을. 이상 검찰 간부는요. 제가 데리고 간 동석한 사람한테 절대 명함 안 줍니다. 이용당하기 때문에. 근데 무슨 일로 그렇게 많은 검사장들을 만나고 다니셨는데 그건 뭐 개인적인 거니까 나중에 그냥. 아 저요? 예. 네, 인맥이 좀 있어요. 인맥이 그러니까 인맥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가다 또 뭐 만나냐고 그러면 모른다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증언과 진술로 보면 지금 아주 각별해요. 최순실과 김장자 회장이. 그런데 우병우는 딱 잡았대요. 왜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께 우병우 증인을 소개하거나 얘기를 한 사람은 누굴까요? 대통령께서는 여러 경로로 추천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최순실 씨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한번 저기 영상 사운드를 한번 좀 틀어보겠습니다. 최순실과 오늘과 동시에 우병우가 민정 비서관으로 청와대를 들어갔어. 부장자 회장이. 그래서 최순실이가 뭐 나는 여기 기억나면 소품 먹는 기분이 소품 잠시 후 민정수석으로 올라간 거야. 이거 성명 그거야. 그 병원 부인인가 봐. 김영재 소녀니까 부자가 업체는 사장이거든. 실 만드는 회사. 이 최순실은 이영희로 왔거든. 컴퓨터에 인형 셔츠 이름을 딴 이름을 넣으니까 그 최순실 이름이 이영희로 들어가는데 그런가 이 최순실 거 다 맞고 애들끼리는 그냥 살아간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 만난 적 없으십니까? 정말로 사실대로 검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범 수석하고 조금 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사이인가요? 검찰 수사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종범은 안다고 얘기해놓고 우병우는 왜 몰라요? 안종범 수석만 알고 우병우 수석은 모른다 뭐 이런 지시를 받은 거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정말로 검찰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 말씀 못하시는 이유 같은 거 있으세요? 검찰 조사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순실은 언제 하셨어요? 최순실 현재도 모릅니다. 현재도 모르신다고요? 예, 언론에서 봤습니다. 진짜 모릅니까? 예. 증인이 민정 비서관실에서 일하게 한 것이 증인의 장모가 최순실에게 부탁해서 한 거라는 것을 여러 사람이 증언했는데도 모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존재는 언제 알았습니까? 정윤회 문건 사건 때 정윤회 씨의 부인이다. 뭐 그런 정도로 알고 그리고도 한 번도 본 적 없으시고요. 본 적 없습니다. 정윤회 문건 사건 때는 정윤회 씨가 청와대 비서관이나 행정관을 통해서 국정에 개입한다. 최순실 그런 없이 사건이었습니다. 정윤회가 있습니까? 두 분이 뭐 부부 사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변명이 아니라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아는 거하고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이름을 본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김기춘 실장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지금. 이거 아주 작정하고 나오신 거예요 오늘. 본인이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 개인적으로 안 걸 말씀하신다면 지금도 모릅니다. 그 정도 물으신다고 제가 대답할 줄 알았습니까? 그런 자세가 아닌가. 아 정말 저희는 뭐 말로 하는 직업이니까. 네, 근데 지금 모른다. 톤의 변화, 속도의 변화가 전혀 없잖아요. 없죠. 아마 대단한 거짓말 탐지기 해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거짓말 탐지기가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내가. 저는 되게 계속 모른다 하다가 한 번 본 적 없다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병우 전 수석이 본 적 없을 수 있어요. 둘이 예를 들어서 청와대 들어갈 때 뭐 최순실 씨가 면접 본 것도 아니고, 그렇죠. 본 적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을 발휘하는 거 영향력이 있구나, 뭐를 하는구나는 알 수 있어도 본 적은 없을 수가 있는데 왜 끝까지 이거 모른다 이렇게 버티냐? 이것은 지금
우병우 전 수석 입장에서는 이 실타래가 지금 엉켜져 있어야 됩니다. 예, 예. 이게 지금 엉켜져 있어야 되는데 예. 만약에 본인이 아는 걸로 되면은 거기서부터 실마리가 딱 나타나거든요. 예. 그 실마리가 나타나서 술술 풀려버리기 때문에 처음은 다 아예 모른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최순실 게이트 비밀의 문에 지금 근처에도 못 간 것 같아요. 저희는. 워낙 많이 장막을 쳐놓고 지금. 그렇죠. 네, 뭐 모른다고. 김재춘, 우병우 계속 장막을 계속 가면서 갈수록 장막이 처지고 있어요. 세월호 7시간도 근처에도 못 가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간호장교 불러다 아무리 물어봐도 뭐. 야, 이걸 어떻게 해야죠? 민 원장님, 많은 검사장과의 교우가 있으신 우리 민 원장님 보시기에 이거 어떻게 잡아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우병우 방패를 네. 우리 국민들, 국회의원들 이 창이 못 뚫은 거죠. 창이. 못 뚫은 거죠 아직까지는. 근데 저는 하여튼 몇몇 야당 의원들한테 지금 그 기대를 해봅니다. 아직도요? 예. 다른 아니 근데 이거 핵심은요. 우병우 최순실 안다고 인정하는 순간 이게 사실 뭐 굳이 12대문으로 비유하면 첫 번째 이 게이트의 문을 여는 키입니다. 이게 안 열리니까 다음으로 못 나가는 거죠. 못 열어요. 당연히 그걸 막고 블락을 치고 막아야 되는 게 김기춘, 우병우의 입장이죠. 그 두 사람의 입장인 거고 이걸 뚫어야 되는 게 또 국조특위로 했던 청문위원들의 입장이었지만 또 특검이 수사해서 밝혀내야 될 부분인 거죠. 그럼 당연히 죽기 살기로 우병우는 이걸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걸 인정하는 순간 다 열려버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왜 나왔을까요? 이재용 소장 어떻게 생각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안 나와도 돼요. 이왕 도망 다니고 계속 도망 다니도 돼요. 근데 마지막에 나와서 한번 쓱 간을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고 나를 공격하나. 다 보면 아들하고 연습도 했다고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했는데 다 봤죠. 국조특위 청문위원들이 그동안 청문위원회 하는 걸 다 모니터링했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주의를 다 저 사람이 그래도 명색이 엘리트 검사였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다 대비를 했겠죠. 그리고 차라리 도망 다니는 건 피곤한 거예요. 정말 누구 말처럼 1000만 국민이 다 지켜보는데 어디로 계속 도망 다닙니까? 요즘 같은 세상은 딱 발견하면 바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피곤한 과정을 거치느니 차라리 나가서 이중의 죄를 받더라도 얼마나 받겠냐. 괜히 최순실 안다고 고백했다가 뭐 어디까지 끌려갈지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병우 본인의 입으로는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최순실 안다고 얘기 안 할 겁니다. 잘했네요. 아무리 의원들이 상당히 신빙성 있는 근거를 대도 본인은 난 모른다, 아니다, 의의 없다, 전혀 사실 아니다. 특검이 못 잡아내면 끝이네요. 이제 특검이 해결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특검에 대비해서 나왔다고도 보거든요. 글쎄요. 그 생각을 들어서. 청문회 딱 처음에 시작할 때 딱 선을 그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나는 실세 아니다. 언론에서 뭐라 가지고 나는 실세 아니다. 나는 민정수석이 일만 했다. 단지 민정수석으로서 이 사태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지 못한 거 이것은 좀 미흡했다. 업무가 미흡했다. 미흡한 점은 인정한다. 송구스럽다. 본인 그 민정수석 업무에 미흡한 거 이것은 그 어떤 죄가 안 되죠. 실적법상에. 그렇습니다. 실적법 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모든 걸 딱 맞춰놓고 다른 의혹들은 거기 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왔다. 이 청문회에서 예행 연습을 한번 했고 특검에서 그 기조를 유지하겠죠.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준비된 내용이 있는데요. 최순실 씨가 기흥시시에 평균 2주에 한 번꼴로 왔고 증인의 장모이신 김장자 회장은 최순실 씨만 오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이렇게 즐겁게 맞이를 했고 그런 인연으로 해서 증인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정비서관으로 추천이 됐고 결국은 증인, 최순실, 문고리 3인방 이런 사람들이 다 한 패거리를 이뤄서 이번 최순실 사태의 농단의 주범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아니죠? 저는 저런 얘기를 도저히 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음성 변조돼 있고 그리고 무슨 뭐 2주에 한 번씩 와서 버선발로 그런 얘기는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한 말. 자기는 장모를 1년에 2번 만난다는데 어떻게 장모가 그 상황을 자기가 왜 납득하고 말고 합니까? 장모님한테 그 사실을 확인해 봐야지. 저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여요. 납득할 수 없다. 이런 거 말이 납득할 수 이런 게 보면은 저 차은택, 고영태 등이 보면은 증인 선서를 하고 골프를 쳤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다 봤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병우 입장에서는. 아, 본인도 주민 선서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앞서 1, 2, 3, 4차 봤죠. 그 모든 청문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했을 겁니다. 네.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고 어떻게 자기와 관련된 최순실과 관련된 장모와 관련된 골프와 관련된 다 썼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니까 장모님한테 여쭤봤더니 장모님이 최순실도 모르고 골프 친 적도 없다 그런다는 거예요. 아예 모른다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는 어제도 좀 깜짝 놀랐던 게 그 노승일 부장이 이제 김기동 검사장 얘기를 하니까 탁 하는 얘기가 김기동하고 차은택을 데려 대질신문을 해도 좋습니다 그랬어요. 예.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올까요? 정말로 이런 일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갖다가 없다고 스스로를 갖다가 세뇌시켜서 그럴까요? 봐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병우 말이? 아 그러니까 이제 이러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이거 여태까지 그러면 이 차은택이 고영태 이 친구들이 지어낸 얘기 아니야? 아니 그럼 왜냐니까 어쩌다 김기동 한번 지나가다 이름 들었는데 뭐 아니, 김기동. 자기 뭐 조력자 뭐라고 하고 다니고. 아니 저도 예전에 명함 받아가지고. 제 명함이 내가 파지도 않은 명함이 저 90한 5, 6년경입니다만은 돌아다닌 적 있죠. 아니 대구 경북에 막 돌아다 파지도 않은 명함이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있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그다음에 다른 건 몰라도 기흥 CC에도 보면은 나름대로 거기 아까 뭐 음성 변조한 직원 말고라도 많은 뭐 기록이 있을 것이고 CCTV가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근데 그럼 이거 갖다 CCTV까지 다 지운 거 확인했나? 다 지웠대. CCTV 다 지웠대. CCTV는 다 그러면 폐기됐다고. 사람들 기억도 다 지웠나? 그러면 하다 못해. 그분들은 하다 못해. 거기서 먹고 사니까 답변 아니 못 그리고 또 하다 못해. 그 보면 우리가 CCTV 지운다 할 수 있을지라도 얼마 전에 사건 사고들 봤을 때 어디서 우리가 증거를 찾아냅니까? 블랙박스에 찾아내는 거예요 차에서. 그런데 그 어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지? 이 당당하다면 웃긴 가명도 나오는데. 이형이라고 나오죠. 그럼 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진짜 이건 뻔뻔한 건지 아니면 당당한 건지 후한무치한 건지 드디어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증거가 없으면 일단 무죄죠.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는 것을 우병우 수석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계산을 정확하게 세워서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이번 이 사건에 자신이 가장 유리하도록 스스로 만들어가느냐 딱 계산이 섰습니다. 말밖에 없습니다. 모든 증거는 이제부터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은 다 원천적으로 없애버렸습니다. 자, 골프장 CCTV 없어졌고 본인이 기록했던 여러 가지 업무 일지도 다 파쇄해버리고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뭐 수첩 핸드폰도 깡통이었잖아요. 핸드폰도 바꿨고.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대통령은 지시만 내렸고 최순실과의 관계는 우병우 수석은 모르겠고 김기춘 실장도 모르겠고 누구도 모르겠고 자, 안종범 수석을 비롯한 모든 청와대 수석들 또는 그 밑에 있는 비서관들은 대통령 지시만 따랐을 뿐이지 그 외의 모든 사실을 몰랐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모르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죄도 적게 받겠죠. 아니면 스스로 자유의 몸으로서 계속 있겠죠. 그 사이에 국민의 눈, 들었던 귀, 봤던 눈 이런 것들이 100만 개, 200만 개가 모여서 마지막에는 박근혜 정권과 최순실 씨가 가장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유로워지고 대통령이 저렇게 꼴사납게 나가는 모습까지 보면서도 자신이 저렇게 살겠다 그러면 증거 없는 상황에서 처벌 못하는 우리나라 법치 체계상 방법은 없지만 그래서 스스로 잘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 말씀 중에 그러니까 최순실 씨와 그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가 골프를 쳤다는 것을 확인이 돼도 우병우 전 수석은 아무 죄 없습니다. 장모한테 들었다고 했거든요. 장모한테 물어보니 골프를 안 쳤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지. 노승일 부장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도 얽히고 설킨 인연 속에서 뭔가 단서가 나올 거예요. 정말 즐기고도 즐깁니다. 이완영 의원은 아니라고 하는데 물타기 청문회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완영 의원,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우병우 장모의 집사라는 이정국 전무, 정동춘, 이 얽히고 설킨 관계. 이 와중에 이완영 의원이 어떻게 처신했어야 된다고 보는지 두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고령향후회가 이제 그 모임입니다. 이완영 의원 정상적인 지역 활동이다. 사적 만남이라면 나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 그리고 대구 대륜고의 선후배 관계로 정동춘 이사장을 만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여름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6월입니다. 모임에 6월이라고 6월이라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경재 최순실 변호인 앉아 있고 그리고 이정국 그 정강 전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우병우 장모의 그 저 집사 노릇을 쭉 하고 있다는데 고 이상달 회장 그러니까 저 우병우 장인 이상달 회장 사촌 동생이고 화성 땅 차명 거래 당사자이고 넥슨과 강남 땅 거래를 정확히 하는 사람이다 이런 주장을 박영선 의원이 한 사람이죠. 근데 이날도 왜 와 있다가 지인이라고 와 있다가 걸렸어요. 이경재 향후에 활동 안 한 지가 10년이다. 박영선 다 연결된 관계다. 이래도 우수석은 최순실을 모른다고? 박범계 의원 이제야 의혹이 좀 풀린다. 어떻게 되는지 알겠다. 우병우는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간사직도 사퇴한 데다 번복하지 않았나? 이런 이완영 의원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예, 제가 한번 잠깐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남이냐 하는 사진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우병우는 아직도 모르십니다. 맨 왼쪽에 이완영 의원 그리고 우병우의 집사로 일한다는 이정국 정강 그 저 가족회사죠. 거기에 전무 그리고 이완영 의원의 모습 또 그 옆에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들이 담긴 사진이 공개가 된 거죠.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핸드폰을 지금 뜨거워서 못 사용하겠습니다. 18원 후원금을 몇백 명이 저한테 영수증을 달라 하고 또 다시 18원을 보내달라는 말도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정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와 유사한 비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핸드폰을 지금 뜨거워서 못 사용하겠습니다. 한강욱 비서실장께서 어려운 자리에 오셨다는 말씀 듣고 가장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 핸드폰을 지금 뜨거워서 못 사용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적 있습니까? 안 했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안 했습니다. 제 핸드폰을 지금 뜨거워서 못 사용하겠습니다. 최순실을 존경합니까?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미워합니까? 제 핸드폰을 지금 뜨거워서 못 사용하겠습니다. 위정교사 허위 주장은 기획된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하세요. 제 핸드폰을 지금 뜨거워서 못 사용하겠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뿐만 아니라 재경 향후에서 활동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활동입니다. 최순실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저희 지역구 고령 출신입니다. 향후회 때 만났습니다. 이경재 변호사한테 뭐 연락 같은 건 안 합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마음이 급한 박영선 의원은 본인만의 무지한 상상으로 부족한 부분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엄숙히 밝힙니다. 저는 이경재 변호사가 최순실 변호를 맡은 후에 사적으로 만나 박영선 의원이 상상하는 모의를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저희 정치적 생명을 걸겠습니다. 박영선 의원도 엄중한 국정조사에서 사진을 공개하고 의혹을 제기한 만큼 최순실과 관련된 이경재 변호사와의 커넥션을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증명해 주시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저의 명예훼손은 둘째치고 정계를 은퇴해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소장부터 시작해 주실까요? 네. 왜 물타기 청문회 의혹이 나오는지 본인은 아니라는데 그리고 어떻게 처신했어야 되는지. 우리 뭐 시청자분들이 너무나 뭐 보고 아마 국민들이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저분은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두말할 게 없습니다. 근데 왜 다시 합니까? 사퇴해버렸으면 아니 뭐 당에서 시키면 저 사람이 로봇도 아니고 그래도 엄연히 성주 고령 7곡의 국회의원입니다. 지역구를 갖고 계세요. 물론 성주가 포함돼 있죠 지역에. 그리고 이제 고령 향후에 뭐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건 아니잖아요. 고령 향후에 얼마든지 지역구 국회의원이 왜 고령 향후에가 뭐 죄가 되는 건 아닌데 우연의 일치로 그쪽 출신 분들이 많이 서로 이제 이 중요한 지금 상황에 다 관련이 있어져서 그렇지 고령 향후에 뭐 아무런 문제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분이 그 중요한 어제 우병우 청문회에 와서 셀프 청문회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 변명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김성태 국조특위위원장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 이 위증교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따로. 특검 수사 의뢰해서 특검에 수사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결론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억울하든 그거는 이제 수사에서 밝혀질 일인데 예. 지속적으로 자기 설명을 하는데 1시간 이상을 낭비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분은 본인이 한 발언 그 약속을 지키면 됩니다. 국조특위위원 즉시 사퇴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인이 말한 거예요. 예. 또 다른 분 더 소금 본부지. 예. 일단 그 이완영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지역구가 성주 고령 7국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그 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령 향후에도 가고 성주 향후에도 가고 7국 향후에도 다 갑니다. 그래요. 예, 가는데 이 그때 이상달 회장이 고령 향후 회장을 오래 할 때 재경 고령 향후입니다. 서울에 있는 오래 할 때 그 저도 뭐 한 두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향후에 그때 그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가 부회장을 했고 부회장은 지금까지 있지만은 활동을 안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이름만 걸어. 예, 그리고 또 이정국 그 정강정무는 그 사무총장을 하다가 그 사무총장을 하다가 지금 그 부회장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부회장. 총무부 담당 부회장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 관계고 그렇다면 그 재경 향후에 가서 이완영 의원이 자주 만났고 그 향후에 모임이 자주 있습니다. 분기별로 있고. 무슨 뭐 총회도 있고 또 같이 또 뭐 등산도 하고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뭐 그때 가서 이제 만났으니까 알았겠죠. 그 이후에 뭐 안 만났다고 그 이야기하지만 그 알았겠죠. 그리고 그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대구 대롱고등학교 또 동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 상황에서 본인이 청문위원을 맡지 않았어야 돼요. 아, 그게 옳은 처신이었다. 예, 청문위원을 맡지 않았어야 되는데 청문위원 맡고 나니까 간사를 맡은 것도 이게 지금 새누리당이라고 그러자면 새누리당 지금 절반 떨어져 나갔지 않습니까? 떨어져 나가기 전에도 비박하고는 아주 그 같은 입장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나 뭐 황영철 의원이나 그러니까 이쪽에서 간사를 맡을 수 없으니까 친박에서 맡다 보니까 친박의 3명 그 최교월 이만희 이완영 있었는데 재선이 이완영 의원이니까 본인이 맡은 거예요. 본인이 맡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특위위원을 맡고 그런 여러 가지 인연이 있는데 특위위원을 맡고 또 간사까지 맡고 한 것이 가유불급이라는 이야기죠. 근데요. 제가 바로 받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경력이요. 행정고시 합격하신 분이에요. 공무원 하시죠. 그리고 국회 정보위 간사까지 지금 맡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아직 않습니다. 정보위, 국회 정보위. 예, 국회 정보위 간사. 누군가가 이완영 의원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물타기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는 누군가의 저는 지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최순실 씨에게 유리하게끔 어떻게든 이게 물꼬가 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좀 역할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해야만이 다음 공천도 보장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이해가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청문회 무능하게 만들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청문회를 완전히 물타기 청문회 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준교사는 저는 안 했다고 봅니다. 이준교사는 아니지만은 완전히 가서 이용당하고 완전히 물타기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뭐 저 본인 억울하고 뭐 본인 정치 인생만 중요해요 지금? 국정농단하고 세월호 7시간 포함해서 청문회에서 그 사실을 밝혀내는 자리인데 억울한 국민의 분노를 달랠 생각을 했어요. 김을 빼도 사실은 너무 뺐죠. 김을 많이 뺐지 않습니까? 김을 그러다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국민 밉상이 됐다. 밉상이 되니까 요즘 우리 이완영 의원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민영상 원장 얘기대로 어쨌든 어떤 흐름에 맞춰서 여당이다 보니까 조금 본인이 꼭 내 의사가 아니더라도 저 부분 약간 좀 악역을 담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었으나 하여튼 그 모든 덤텅이는 혼자 다 뒤집어 쓴 거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약간 옆길로 빠져서 그렇지 딱 문제 하나는 지금 이만희 의원의 위증교사 문제를 드러냈는데 이만희 의원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만희 의원이 그렇게 하도록 그림을 갖다 틀을 만든 것이 이완영, 그다음에 정동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도 김성태 위원장 보면 저 특검에 수사 의뢰를 했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보면 이제 대면 수사하고 탄핵되어 있는 판인데 지금 누군들 지금 특검에서 못 하겠습니까? 빨리 특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뢰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이만희 다 불러다가 이완영, 그다음에 뭐 박영선, 고영태, 노승일, 정동춘, 박헌영 싹 다 부르세요. 저 뭐 정기환 의원도. 잠깐 요 들어오고 정기환 의원 얘기를 듣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이게 오늘 우병우 증인이 들어올 때 국회
그 문에서 같이 들어온 넥타이 매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똑같은 분이에요. 똑같은 넥타이를 맸는데 우병우 증인 아들이 제대하던 날 같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저기 앉아 있어요. 정강의 전무님이세요. 이상달 회장 사촌 동생 강남역 땅 넥슨과 거래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다. 오늘 우병우 증인의 그 하루 종일 모른다는 답변이 거짓말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바로 저기 계시잖아요. 저기 계시는데 뭐가 연락이 안 되고 핸드폰을 꺼져 있고 여기 다 찍. 그래가지고 이제 망신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러 왔냐? 그러니까 도시락 배달 왔다는 거 아니에요? 물도 가져왔다든가. 아니 저기 이정국이라는 분이 정강의 저 전무이사면서 재정 담당이랍니다. 거기다가 저분이 어제 우병우 그 증인이 얘기한 게 누구냐 그랬더니 처의 오촌 당숙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저분도 이제 고령 향후의 소속이죠. 예, 하여튼 집안일을 많이 봐주시나 봐요. 저분이 이정국 전무라는 분이 우병우 장모 되시는 김장자 회장이 작년에 폐암 수술 받고 회복 중이시고 뭐 귀도 잘 안 들리시고 지금 김 회장님 억장이 무너지신대잖아요. 그걸 국민들이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국민이 억장. 고령 출신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애국하시는 많은 분들이 좀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 사실 걱정이 됩니다. 뭐 고령에 저런 분 몇 분밖에 안 계시는데 많은 뭐 고령 출신들은 정말 떳떳하게 대한민국 잘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분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세상 원래 그런 거 아니가. 이제 그거 알았어? 원래 사적으로 모임도 하고 관계도 하고 청문회 나가서 내가 혹시 유리하게 당신을 위해서 좀 해줄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지. 박영선 의원 너는 바깥에서 모임 때 만나가 별의별 이야기 듣고 증거 다 받고 하는데 내가 좀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우리 국민 중에 판단 못할 분들 많습니다. 아 그렇구나. 둘 다 나쁘구나 이렇게 하지만 청문회라는 것은 뭡니까? 진상을 규명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을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라면 본인이 진상 규명의 대상이 되는 사람과 과거의 어떤 인연에 의해서 정말 고령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고령 항우회를 열심히 다 이끌어왔지만 그 대상이 그 속에 있으면 공사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사리분별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리를 양해를 구하고 본인은 못하겠다고 하고 혹시 그런 데서 억울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나가는 청문위원한테 좀 부탁 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정치인 그렇게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자신의 사리분별심이 없이 행동을 해놓고 자 정치 공작처럼 보이는 또 위정교사 한 것처럼 보이는 이것에 대해서 저렇게 핏대를 내면서 설명을 해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리분별력이 없는 것 그것은 죄가 안 됩니다만 정치인으로서는 매우 불합격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준비된 인터뷰를 들어보시고 이완영보다 더했으면 더한 분이 계셔서 그분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능력이 없으시다는 거죠? 제가 오늘 그냥 도시락하고 물 가지고 이래 왔습니다. 네. 식사를 준비해온 정도의 역량이다. 이렇게 지인 되시는 분이 이제 완전 집사예요. 이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모님 되신 분 김장자 회장님을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김장자 회장님이 의원님 죄송하지만 김장자 회장님은 정말 업장이 무너지고 계셔갖고 몸이 더 회복이 안 되고 계세요. 무너지시겠죠. 본인이 마사지를 받았느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오해를 받으니까 업장이 무너져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최순실 의혹은 북한이 먼저 선동했다. 이게 이제 의원님 입에서 나왔습니다. 백승자 주자 쓰시는 우리 백승주 의원님. 그런데 왜 감찰 안 했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좀 여쭤보면서 이완영보다 더했으면 더하다. 최교일 대타로 나온 백승주 의원의 황당 발언. 어떻게 얘기가 시작됐냐면요. 자, 노승일 부장이 얘기합니다. 태블릿 PC와 노트북을 좀 분간해 주세요. 질문하면서 증인은 증인답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최순실 PC 카피한 거 당신 범죄행위야. 그러니까 그건 처벌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최순실 의혹 북한이 먼저 선전선동했는데 왜 감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가 그런 보고는 없었습니다. 답변이 아주 뭐 쿨해요. 그리고 자료 확인하면 도저히 뭐 대통령의 행적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근무 이런 얘기하니까 조혁 전 청와대 간호장 전이에요 지금 아직 그렇죠. 미국 가 있죠 지금. 말의 의도를 파악을 못하겠다. 하여튼 백승주 의원의 황당 발언 이것도 국조방해 아니냐 아니면 소신 발언으로 봐야 됩니까? 최순실 씨 노트북에서 중요한 자료를 하나 카피했다고 증언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최순실 동의 안 받고 카피했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동의 안 받고 남의 컴퓨터에서 카피하면 됩니까? 처벌받겠습니다. 예, 그 범죄 행위를 할 때 범죄 의도가 뭡니까? 세상에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걸 밝혀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습니까? 깨끗한 나라가 됐으면 했었습니다. 왜 그런데 많은 카피 중에 많은 그 파일 중에서 한 개만 카피했어요? 그 컴퓨터에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카피를 찾아서 세상에 알리면 많이 세상이 깨끗해질 거라 생각했습니까? 부정부패를 알려야 되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네. 제가 묻는 겁니다. 카피한 의도를. 예. 저 카피한 자체는 범죄 행위잖아요. 예, 처벌받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2015년 11월 4일에 북한이 이미 당시에 그 반제 민주 전선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북한이 이미 보도를 해요. 선전선동을 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등용한 인물은 최태민, 최순실, 정윤의 인맥을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선전선동을 최초로 북한이 먼저 시작합니다. 우리 국내 언론 보다가. 그래서 그 또 최순실 쓰던 노트북이라고 자꾸 증언을 하는데 친구인 말 조심하세요. 엑스메일의 동료 의원이 질문하는데 그런 말하면 돼요. 그래서 그 최순실 씨가 쓰던 노트북이라고 표현했는데 네. 친구인 고영태 씨는 또 못 쓴다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좀 달라요. 못 쓴다. 노트북은 사용하십니다. 태블릿 PC와 노트북을 분간해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조심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은 분인데요. 아이고 겁나서. 아니 저 사람이요. 야, 뭐 저 사람 최고일 의원 대신 투입된 사람인데 뭐 국민 보고 있는데도 뭐 의없는 질문 보신 그대로 정말 황당무계하잖아요. 참고인에서 증인 위치로 온 그 노승일 씨에 대해서 범죄자라는 말을 한 5번 가까이 쓰나요? 완전 범죄인 취급을 하고 몰아붙이고 있어요. 저분이 하고 넘어가시죠. 왜 역시 골수 친박 종친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저분이요 구미가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친이 백남이 여사입니다. 그분의 종친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종친 친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뭔가 그 점이 저분이 왜 저러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 정도 그 느낌을 준다고. 근데 이게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겠네. 송고 본부장님. 그 지역 분들한테. 다른 건 아닌데 뭐 일부 이제. 구미. 구미 지역구고 일단 박정희 전 대통령과 고향은 같죠. 고향 같고 이번에 최교일 의원을 대신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에 아직 상황 파악이 좀 안 된 것 같고요. 상황 파악을 좀 안 돼서 이렇게 좀 가한 행동을 한 것 같고 북한 문제 이야기한 것은 그 백성주 의원이 원래 북한 대북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그 북한 문제 연구소에서 그 센터장으로 오랫동안 일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방 자문도 하고 국방 차관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본능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윤영삼 원장님은 뭐? 아니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그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팀플레이다. 팀플레이. 누군가 지시받은. 아까부터 지금 계속 그렇게 팀플레이로. 팀플레이. 물타기 팀플레이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 보기에는 정말 치졸합니다. 치졸해. 지금 말씀 듣다 어떻게 생각하는데 물타기 기간인 것도 같아요. 지금 슬슬. 여기저기서 물타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딱 사보임 해가지고 왔는데 아무튼. 그래서 국정농단, 뭐 정국 운영의 잘못을 가리는 게 본질인데 조금 이상해지고 있어요. 지금. 아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좀 뭐 말씀을 드리자면 북한 오늘도 뭐 노동신문 같은 거 보십시오. 남조선을 얼마나 비하하고 왜곡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 이렇게 저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백성주 의원께서 하셨던 말씀을 거꾸로 그러면은 그런 정보 모르는 어리석은 국민은 북조선의 피노키오냐? 그러면 저도 피노키오였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하지 안 하고 나갔는데 그렇게 질문을 하면 백 의원님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지금 이 마당에 북한 이야기를 해서 마치 북한이 이 일과 관련돼서 그래서 지금 나오는 여러 정보나 언론의 보도 내용이 혹시 북한 노동당에서 남한의 지령으로 내려준 겁니까? 나중에 특검도 그럼 북한에서 할 겁니까? 저는 사실의 본질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국민적 의혹을 풀 것이냐 이런 데 집중해야지 왜 지금 이 마당에 북한 얘기를 합니까? 북한 얘기할 거 없어요 지금.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본인도 얻을 게 없고 우리 국민이 얻을 게 없고 대통령도 사실은 얻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왜 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된 건데요, 이게? 황태자 평론가님. 그러니까 백승주 의원이 얼마 전에죠. 김재동 씨 영창 그 문제 갖고 계속 보니까 좀 집착을 하시면서 사실 보면 별거 아닌 일을 갖고 어마어마하게 일을 키워놨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물론 보면은 저 보면 이 진실을 밝히는 이 청문회장에서 사실 본질과 어긋난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얘기 갖고 또 글쎄요. 본질과 점점 멀어지고 그걸 좀 잊어버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 건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밤 늦게까지 국정을 챙기셨다지 않습니까? 밤늦게까지 전화를 또 일일이 거셨답니다. 장관한테. 근데 그게 뭐 최순실 땅을 위해서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뭐 믿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뭐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최순실 관련 일이라면 꼼꼼히 챙겼던 대통령. 로고 미르 K 스포츠 재단 거기 지금 보이시죠? 롯데 70억 내주실 거죠? 그다음에 정유라 말 타는 사진. 정유라 승마대 2등. 아 문체부에 참 나쁜 사람이 있네요. 인사 조치하세요. 그리고 차은택 플레이그라운드에 현대차 KT 광고 좀 몰아주셔요. 그리고 김영재 의원. 김영재 원장 해외 진출 좀 도와주세요. 아주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현대차 납품. 정유라의 친구 아버지 회사인데요. 중소기업치고 아주 괜찮아요. 그래서 현대차에 납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나오는 얘기가 미사리 땅입니다. 최순실 땅 인근 지역 거기 이제 개발을 좀 검토해 주세요 하고 밤늦게 국토부 장관에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평창올림픽도 이제 곧 열리고 그러니까 그 가는 중간에 복합생활체육시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부가 열심히 알아보고 그 보고서를 올렸는데 그게 정호성에 갔다가 최순실 손에 넘어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땅값이 오르니까 팔아가지고 뭐 엄청난 또 이익을 챙겼다. 그리고 복합생활체육시설은 만든다더니 황되고 만들지도 않았다. 서승환 전 국토부 장관 얘기는 한밤중 전화 온 게 최순실 때문이라고요? 글쎄요. 하여튼 전화 받은 건 맞는데 뭐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윤선 정무수석 11개월간 독대 없었어요. 김기춘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뵙는 경우도 있어요. 김장수 대통령 어디에 계시는지는 전 모릅니다. 우병우 저도 주로 전화 통화만 한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들어보시죠.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입니다. 대면 보고를 더 느리라. 사실 옛날에는 대면 보고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화도 없고 뭐 이메일도 없고. 근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어떤 때는 대면 보고보다도 그냥 전화 한 통으로 빨리빨리 이렇게 하고 해야 될 때가 더 편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면 보고도 하고 또 필요하면 독대도 하고 또 전화 통화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대면 보고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지금까지 했던 대면 보고를 좀 더 이렇게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은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지금은 대면 보고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대면 보고 받으면 안 됩니다. 지금 직무 정지 중입니다. 아니 직무 정지 중에 보고는 받을 수 있어요. 지시를 못하고. 근데 보고 받으면서 입이 간지러서 되나요? 가만. 그리고 실제 보면은 예전에도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요약해서 그 대통령도 보면은 아무리 직무 정지 중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대전제는 직무 정지지만 복귀될 수도 있고 탄핵이 인용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기각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알고는 계셔요, 이제. 압축적으로 해갖고 요약본 정도만 해서 귀띔 정도 해드리는 것이 예전에도 그랬고 아마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왜 밤늦게 전화했을까요? 저는 이제 알겠다. 그러니까 이 정권 초기 1년, 2년 차에 보니까 장관들이 보면 저녁 때 술을 잘 못 먹는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 새벽 2시, 3시에 대통령한테 전화가 있다고 오는 수가 있대요. 확실히 들은 거예요? 확실히 들은 거죠. 저도 뭐 그래도 인맥이 우리 저 민원장만큼 못 돼도 저도 또 행정부 쪽으로 또 빵빵하지 않습니까? 저 법적인 빵빵하지만. 명함 많이 받았어요? 명함 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2시, 3시. 이상하잖아요. 왜 저는 밤 12시나 이렇게 온 거지. 이게 밤늦게가. 새벽 2시, 2시 온대요. 저는 그다음에 굉장히 퀘스천이었어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왜 보면 대통령은 그다음 대면 보고 안 하고 몽땅 정호성을 통해서 문서로 일괄적으로 받아버리고 새벽 1시, 2시, 3시에 전화를 했을까? 이제야 알겠구나. 그 사이에 그 정도만 하시죠. 그 사이에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요. 문명 원장님. 저는 이게 지금 서성한 전 장관이 지금 전화를 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거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니라면 일부러라도 나와서 언론 인터뷰를 해야죠. 그러니까요. 그 서 전 장관이 이렇게 전화를 피한 거 보면은 근데 도대체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캐도 도대체 언제까지 도대체 안 나올 것인가? 캐도 한이 없어요. 최순실 씨 봐준 사례가. 그래서 정말 일반인 같으면 캐도 열화가 하는데 대통령이시니까 저는 캐도통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분노지수가 다시 올라가요. 정말 새벽 1시 그 늦은 시간에 최순실 씨를 위해서는 잠자는 늦은 시간에 장관한테 전화하고 연락하고 하시면서 근데 우리 아이들이 세월호 시간에 그렇게 할 적에는 가서 머리하고 식사하고 하셨습니까? 왜 그때 세월호 때는 그때 전화 못하고 해군 참모총장 무슨 특공대장 왜 못 찾으셨어요? 최순실 씨 하남시 개발하는데 저렇게 해놓은 게 더 그렇게 급하고 그런 일입니까? 그건 그렇게 급하시고 소중하면 다음 날 하셔도 되잖아요. 저일은 다음 날 하셔도 되잖아요. 해 뜨기 전에 결론을 내야 되는 일이니까 지금 새벽에 오기 전에. 저 그래서 정말 이 국민들이요 이 소식 또 접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다시 한번 대통령께 실망하고 진짜로 그 분노 지수가 또 올라가는 저런 새벽에 지진이 와도 보고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전직 청와대 조리장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조리장은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이런 얘기는 모르다. 아니 박 대통령은 본인이 전화를 하시는 거죠. 네? 새벽에 지진이 와도 보고조차 할 수 보고는 없는데. 안 받아도 본인이 필요한 데는 전화를 하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최순실이 지진보다 무서우신 거예요. 아니, 왜 했을 거 새벽에 일어나서 이걸 해요?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최순실이 무서워서? 무서워서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그러니까 뭐 이뻐서? 우리 아시잖아요. 오브 더 순실, 바이 더 순실, 포 더 순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이 포 더 평창 올림픽에서 말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사실은 포 더 최순실로 끝이 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최순실 씨는 2008년에 34억 주고 샀다잖아요. 그리고 2015년 작년에 매각을 해서 17억 이상의 차익을 남기고 팔았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살맛이 날까요? 탁 당선했다 금방 얼마를 벌어요? 17억? 이야, 그리고 저게 나중에 결국에는 가도 만져보지 못하고 복합 생활체육시설이 안 들어섰어요. 안 들어섰다니까요. 안 들어섰는데요. 조사하러 댕기고 이미 땅값 다 올라가지고 그것조차 알고 안 들어섰는데 딱 또 팔았어요. 네. 괜히 그 아파트 짓는데 거기 하나씩 개발하는데 땅값만 올려놓은 거지 그러니까. 그게 서민들은 또 저 아파트 값 단돈 얼마라도 더 주고 들어가요. 왜 검찰이 이 부분에 주목을 하냐니까 47건 정호성을 통해서 나간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상 기밀 유출 혐의가 적용된 47건 중에 이게 들어가 한 있는 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검찰이 여기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거는 저희가 밝혀진 것만 47건이에요. 공무상 기밀 유출이 47건만 됐겠어요? 그리고 미사리 땅만 어떻게 도와줬겠어요? 평창 올림픽도 다 주물럭거리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이 일가들이. 네, 장시호니 뭐니 다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잠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진석 원내대표가 전 원내대표죠. 청와대 들어 대통령을 만났는데 대통령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20분 이상을 너무 억울하다면서 구구절절히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사실들이 더 터져 나오면서 우리는 그런 대통령의 억울함을 듣지도 못한 상태에서 또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합니다. 지난번에 기자회견 할 듯이 해놓고는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억울하신 내용이 있으면 정말 국민한테 좀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는 있다. 그렇지 않으면 탄핵 기간 중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임 장관이 이야기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국민의 분노지수를 훨씬 더 높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금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이 들고요. 생각이 드는데
결국 대통령의 법과 원칙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결정은 예. 자신의 법과 원칙에 가장 부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같습니다. 예, 예. 그렇지 않으면 저런 지시를 내릴 수가 없거든요.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법과 원칙은 뭡니까? 나한테만 특별히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 결정, 확신, 원칙법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최순실 씨의 부탁 또는 지시에 의해서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른 확신으로 새벽 2시, 3시에 전화를 했다. 그렇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법과 원칙 저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따져봐야 될 것이 뭐 이거 넘어가도 되죠? 네. 제가 안 했습니다. 말씀 안 하신 분에 말씀하시고요. 저는 아침에 이 보도를 보고 두 가지가 좀 미심쩍었어요. 하나는 과연 대통령이 최순실을 위해서 미사일 개발을 최순실 이익을 남겨주기 위해서 미사일 개발을 지시를 했을까? 또 하나는 새벽에 뭐가 그래 새벽에 했을까? 이 두 가지를 했는데 일단 앞에 것은 그 이제 서성한 전 장관이 이 건과 관련해서 인터뷰 안 하겠다 했죠. 오늘 그 특검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하면서 오늘 보도는 검찰에서 그 서 장관을 조사한 사실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조사를 했다는 것이죠. 조사 그러니까 이 보도 자체를 부인을 안 했기 때문에 매우 늦은 시간에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뭐 부지검토 지시하면서 이건 확인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 걸 그거는 이제 비공식 우수를 세워놓은 것이고 어쨌든 검찰에서 조사를 했다는 거는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정확한 증거는 있는 것인데 얼마나 새벽에 또 왜 했을까? 얼마나 최순실 씨가 재촉을 했으면은 지금 빨리 해야 된다. 얼마나 재촉을 했으면 그랬겠냐. 정비서관 그거 오늘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떡하지? 미사일 하나겠느냐 이거죠. 40몇 개 그거겠느냐. 그럼요. 땅 사는 데가 한두 개겠어요 지금 뭐. 막 압박을 해가지고 그 몰아가서 이렇게 빨리빨리 뭐 조급하게 이렇게 빨리 그 처리하는 것이 이거 하나겠냐 그런 생각도 또 동시에. 그러니까 이거 하나 해가지고 17억 만들어가지고 뭐 이게 뭐 저 7년 만에 17억 만들어서 어떻게 저 독일에다가 뭐 저 무슨 몇 조요? 10조인가? 10조 이야기가 10조를 어떻게 갖다 놔요? 우주의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 자 잠깐 들어보고요. 대통령 위치 모르는 비서실장 안보실장 확인하셨죠?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최순실 일이라면 아주 꼼꼼했었던 대통령을 저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이걸 뭘 말한다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들어보시죠. 증인께서는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실 동안 대통령을 직접 대면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대면을 하십니까? 뭐 일주일에 꼭 한 번씩 하는 것은 아니고 일이 있을 때는 뭐 일주일에 2번도 되고 또 뭐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뵙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실장으로서 대통령을 가장 자주 뵙는 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뭐 비교적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세월호 특위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보고한 내용에 보면요. 10시에 국가안보실에서 사고 상황을 최초로 서면 보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면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중령이 가지고 뛰어갑니까? 아니면 팩스로 보냅니까? 자전거를 타고 간 경우도 있고 그냥 뛰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보실장인 제가 상황실에 꼭 있어야 하는데 자리를 떠가지고 대면 보고하러 관저로 가는 것도 그것도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서면 보고와 유선 보고로서 가름을 했습니다. 그럼 정무수석 시절에 대통령과 독대하던 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됐나요? 대통령님과는 뭐 회의를 하고 들어가고 나가는 그런 계제. 따로 독대하던 게 따로 독대는 이 집무실에서 다른 분들 계신 사이에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따로 일대일로 독대하는 게. 독대한 적은 없습니다. 1년 동안에? 네. 진짜예요? 예, 저는 전화 통화는 했어도 독대를 한 적은 없는 그럼 것으로. 뭐하러 정무수석을 하셨어요? 글쎄요, 저는 장 차관 높은 자리에 안 있어 봐서 모르지만 그렇게 좋으십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김장수 안보실장 얘기를 도저히 차라리 거짓말이었으면 했습니다. 그 바쁜 상황에 아이들이 죽어가는 순간에 서류 들고 자전거 타고 간다고요? 그건 도저히 믿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거를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께 드리는 서면 보고를 자전거 타고 가든지 뭐 슬렁슬렁 걸어가든지 그러다가 나락벌리 지역 만드신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에 나와 앉아서 저런 말씀들을 그냥 툭툭 내뱉는지 저는 정말 그러니까 순치된 참모들을 쓰다가 순치되는 참모들만 계속 그대로 쓴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지금 저게. 일상화돼 버렸죠. 죄의식이 없어요, 지금. 일상화됐고 이것을 좀 직언을 하는 참모들은 못 견디고 나왔겠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 남아있던 참모들은 순치가 돼 있고 그러니까 그 텀을 원래는 말벗 정도로 끝났어야 될, 말벗이어야 될 최순실이 그 참모들, 순치된 참모들의 그 어떤 이 경계망 이것을 피해가지고 뭐 농단을 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뭐 보입니다. 최순실가 3인방의 나라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대통령 그 본인 당신, 대통령, 그다음에 문고리, 그다음에 장차관 비서실장 포함한 안보실장 포함한 참모들, 저는 이 세 그룹이 다 문제점이라고 봐요. 다 따로. 제가 가장 최근에 그 정말 가신 그룹이 아니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가장 가깝게 모셨던 지금 국회 부의장 하시는 박주선 의원님 만나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때 당시 어땠더니 그랬답니다. 본인이 처음에 가서 보고를 하러 갔더니 문고리들이 뭘 보고하러 왔느냐. 또 그다음에 보고하고 나오면은요 뭘 보고했느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단호하게 얘기했대요. 대통령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대통령하고 내가 하는 거지 왜 내가 부속실 이러느냐. 그리고 단호하게 했대요. 그러고 나서 대통령도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밤 7시, 8시에 전화해서 관저로 들어와라. 급한 상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직접 가서 대면 보고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막으려고 하는 문고리도 문제고 대통령이 애시당초 그거 하시는 문제고 아무리 그렇게 시스템이 됐더라도 급한 일은 참모들이 그 박주선 부의장처럼 직접 가서 막 보고를 드려야죠. 안보실장이 자전거로 가면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세월호 그 당시에 이 김장수 안보실장은요. 문고리한테 보고해버린 거예요. 대통령한테 보고한 게 아니라 문고리한테 보고한 거죠. 그렇죠. 그건 확인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지금. 누가 안봉근이 받았는지 정호성이 받아서 지시를 했는지 이거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저 화면하고 저 얘기가 계속 나오면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지금 밝혀진 게 질문은 없잖아요, 지금. 최순실이라면 그렇게 꼼꼼했던 대통령이 왜 그랬냐 뭐 이게 질문 아닙니까? 나라 그거는 안 자꾸 보고 뭐. 밝혀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게 결국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40년 아닙니까?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이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저게 돈이 언제부터 저게 넘어간 거예요, 도대체? 최태민 때부터 넘어간 건가요? 지금 딴 얘기고 잠깐만. 어떻게 꼼꼼했던 대통령? 근데 저는 이게 지금 포인트를 꼼꼼했던 대통령, 그러니까 최순실을 알뜰살뜰하게 챙겼던 대통령은 우리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해왔으니까 더 이상 언급할 가치조차 없고 중요한 건 사실은 이번에 보면 김영한 전 수석, 민정수석의 그 다이어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걸 보면은 실제 박근혜 대통령은 만기 칠남한 적이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만기 칠남은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이 한 거예요. 이 포인트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장수 안보실장도 마찬가지고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 그야말로 장관도 지내고 국가 운영 시스템 선수들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최순실하고 쏙닥하고 3인방하고 거기 3인방은 어차피 심부름이나 하는 어떻게 보면 좀 그 방자 같은 역할이고 그 보면 최순실하고 쏙닥하고 이러면 속국장난 하도록 어떻게 보면 방기해놓고 실제 국정 운영에 보세요. 김기춘 실장이 쫙 국방 안보 분야를 빼고는 싹 다 하고 있습니다. 전 그 말씀이 대단히 무서운데요.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입에 담지 않았거든요. 속곱장난 한다고 지금 그러셨죠. 관저에서. 사가에서. 그래서 그 관저에서 그런 정도로 뭐 적당히 뭐 해먹어야 얼마를 해먹겠어. 이렇게 놔두고 외면했다는 거. 외면해놓고 그 다음에 선수들인 이 사람들 안보실장, 비서실장들이 보면 거의 만기 칠남을 갖다가 대통령이 한 게 아니에요. 왜요? 대통령을 하고도 남을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공중에 붕 떠 있는 거고. 그럼요. 안보실장, 비서실장이 쏘곤 하는 가운데 그 놔두고 그냥 자기들이 보면 실제 국가 운영, 그러니까 군 분야하고 군 분야 이쪽하고 관료 사회하고만 딱 잡으면 군 쪽은 검찰 안보실장이. 그다음에 그걸 뺀 나머지 인사를 포함한 모든 국가 운영은 그야말로 세세콜콜이 비서실장이 다 관여하고 있어요. 자, 이게 보면 우리는 그냥 지금까지 흥분한 이야기로 지난 2달 동안 이 대한민국이 최순실이 나라였느냐 이 얘기하고 있지만 최순실과 박근혜는 쏘곤
뒤에서 소꿉장난하고 있었고 실제 국가 운영은 김기춘, 김장수 안보실장이 했던 거예요. 지금 나온 이야기 종합해 보면 대통령, 최순실 씨, 문고리 3인방 그럼 5명입니다. 김기춘도 아니라고 했죠. 우병우 전 수석도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5명이 대한민국을 주무를 수 있었다.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분들에게 대한민국은 별것 아니었죠. 대통령 내세워서 사적 이익을 좀 취하더라도 얼마든지 통제 가능한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짓을 벌였겠죠. 그러면 청와대에 들어가 있던 장차관급 수석 비서관 그리고 비서관 이분들은 본인들이 돌아가실 때 묘비 이름 다 바꾸지 않습니까? 우리는 학생 부군신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장관, 차관, 국장, 행정관 다 올려놓을 이분들은 소꿉장내라고 표현하셨고 저는 5명이 나라를 정말 얕잡아봤던 이 사람들이 하고 있던 거기에 숨도 못 쉬면서 그분들의 부속품 노릇을 한 것 아닙니까? 서류 들고 자전거 타고 가고 그것도 중령시키고 직접 가지도 않고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그따위 짓을 하면서 정말 모비명 이름 바꾸고 살겠다고 했던 저분들이 그렇지 않은 다수의 공직자들이나 앞으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정말 저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설명 저는 드리겠습니다. 네. 자, 7시 20분을 넘어서고 있고 뉴스와이드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10조 원이 도대체 가늠이 되세요? 독일 검찰이 10조 은닉 정황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네요. 그리고 최순실의 유령 회사가 뭐 페이퍼 컴퍼니 500개다. 이게 뭘 말한다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최순실이 독일에서 장기 체류 뭐 이민할 듯한 작정으로 출국했다가 갑자기 귀국한 이유. 이 2가지를 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지금 한국일보 뭐 보도 내용이었는데요. 이 8천억 원은 빙산의 일각이다. 유럽 각국의 최대 10조 원 재산 차명 보유 정황이 포착됐다. 독일 조력자 데이비드 윤 등 10여 명 명의를 이용했다. 스포츠 컨설팅, 부동산 등 업종으로 페이퍼 컴퍼니가 500개. 그리고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뭐 독일 또 그리고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대표적인 조세회피처에 최대 10조 원 자산 보유한 것으로 독일 범죄 수사 사상 최고액이라고 지금 추측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최순실 일당이 중요 범죄자 블랙리스트에 이미 올랐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최순실이 92년부터 독일의 유령 회사를 설립했다. 이것은 안민석 의원의 주장입니다. 독일에서 자금 세탁 최대 징역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순실 씨 일가가 외국에 숨겨놓은 재산이 한 10조 가량 될 거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도대체 종잣돈은 어디서 온 겁니까? 그래서 이제 조순재 씨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박정희 대통령 사후 바로 뭉칫돈이 최태민 일가로 흘러들어갔다 이렇게 녹취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금융실명제도 아니고 재산 등록할 때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이 하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액수가 얼마 정도 되냐 했더니 지금 시가로 계산하면 2천억, 3천억대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차명 관리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한 가족처럼 된 겁니다. 92년에 유베일이라는 회사를 최순실 정윤회가 독일에 설립을 했습니다. 이후에 최순실이란 이름으로 수개의 회사가 세워졌다 없어졌다 하는 과정을 번복하고 최근에 비덱과 WK까지 이어지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것이 한 10개 정도의 회사가 확인되었고 그리고 최순실과 연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독일인의 이름으로 수백 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확인했지만 독일 검찰에서 지난 여름부터 지금까지 수사를 하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미국 1년 동안의 아내는 꼬박꼬박 그 달에 그 날짜에 생활비가 꼬박꼬박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니로부터 돈이 들어왔지만 붙인 사람은 송금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니는 은행 업무를 볼 수가 없지요. 해본 적이 없으신데 누군가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최태민, 최순실 일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우리 아내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최태민 친척이 되는 사람이 반포동의 한신 아파트를 계약하러 가자고 해서 따라가서 계약을 하나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는 최태민 씨가 이걸 사준 건지 우리 언니가 사준 건지 아직도 미스테리하다고 얘기를 하던데. 이미 그때 최태민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의 통장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뭐 우리 아내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송건보 어제 아침 보도에서 8천억 원, 독일은 8천억 원인데 오늘 보도가 오늘 벌써 10배 이상 뛰어서 10조 원, 유럽에 10조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서로 뭐 돈이 서로 페이퍼 컴퍼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부풀려진 건지 뭐 그것은 중복 계산 중복 계산 됐을 수도 있는데 10조 원이라면은 제가 그것이 10조 원이 얼마나 되나 보니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산이 8조 9천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용 그 회장보다 한국제일회가 이재용 회장보다 돈이 더 많은 거예요. 저게 중복 계산이 안 된 거라면은. 자기 돈으로 말 사지 왜 자꾸 딴 데서 돈을 갖다가 말 사고.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10조 원 규모가 해외로 나갔다. 뭐 최태민 때부터 했든지 이것은 뭐 국부 유출이죠. 이 정도 되면 저는 국부 유출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이게 걸쳐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면은 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과 연결 안 될 수가 없죠. 이 정도 규모면은. 이게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 박근혜 대통령, 최태민 씨까지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얘기한 92년도에 차렸으면요. 최순실 씨가 36살 때입니다. 유치원장밖에 못하고 사회 경력이 없을 때요. 그리고 최태민 씨가 95년에 94년 사망이니까 그 전에 이제 그 사망 직전 몇 년 동안에 독일로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실무적으로 그 최순실 씨랑 정윤회 씨랑 이렇게 한 게 아닌가. 그리고 정윤회 씨랑 최순실 씨는 95년도에 또 재혼한 걸로 돼 있잖아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90년대 초반에 저렇게 했다는 것은 분명 최태민 씨의 그 돈을 최순실 씨 그 이쪽이 그 자녀들이 관리한 그런 역할로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언니 재산이 더 많았잖아요. 저 세 자매 중에. 근데 왜 재산이 별로 없나 그랬더니 돈은 최순실 돈은 다 저도 나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면 이 여기서 일단 8천억이든 10조든 이 규모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이건 아마 중복 그 회사를 여러 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 지었다 하면서 아마 이게 에스컬레이트 돼서 중복 계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현재 우리가 최순실 씨 재산은 340억 원으로 지금 추정되고 확인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나머지 두 자매 언니와 동생보다는 훨씬 적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보면은 이 최태민이라는 분의 유산을 그 세 자매가 나눠 갖는다는 건 이미 다 확인돼 있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중에 최순실한테 많이 간 걸로 오히려. 그런데 최순실 씨는 지금 파악된 부분은 뭐냐면 동산을 좋아했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분은 뭐 부동산을 많이 샀고. 그렇게 아마 유산 상속이 된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 자금 출처를 아마 특검이 관심을 갖고 보게 될 텐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제일 관심 갖는 부분은 역시 이 최순실 씨 재산, 최 씨 자매 재산이 과연 이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특검에서는 그 일부 보도에서는 보면은 이 수상한 거래 정황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특검 수사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제3자 뇌물죄로 연결이 되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 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시간이 되나요? 예, 됩니다.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다음에 하죠. 왜냐니까 이게 더 많은 돈을 놓고 나니까 저는 간단한 게 지금? 어떻게 10조 원이라는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지 그동안 우리나라 금융당국 등 우리나라 국세청 등은 눈뜬 장님이었는지 그 당시에 특히 박정희 대통령한테 가장 비판적이었던 김영삼 정권 5년에 있었다는 부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전두환 재산도 다 지금 뺏었는데 뭐 어떻게 잘 해결이 되시겠죠 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말을 하는 자는 누굽니까? 일단 법적적으로 딱 김기동 검사장, 우병우가 소개했다. 그리고 차은택은 우병우 장모랑 최순실과 같이 골프를 쳤다. 이 내용에서 저희가 들여다볼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주십시오. 들어보겠습니다.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혹시 K스포츠 일하시면서 이 우병우 증인이 정말 최순실을 모를까요? 진실은 국민이 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기 아는 거 있으시면 좀 얘기해 보시죠. 차은택도 모르신답니다. 너무 파장이 클 것 같아서. 얘기하십시오. 여기서만 여러분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파장이 크다고. 노승일 증인님 얘기하십시오. 답변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보호해 드릴게요. 저도 들은 내용입니다. 들은 내용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은택의 그 법조 조력자가 김기동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기동을 누가 소개시켰냐? 우병우 수석이 소개시켜줬다고 네. 그렇게 전 들었습니다. 네. 들은 내용입니다, 이건. 자, 노승일 증인, 방금 얘기했던 우병우 증인과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들은 바, 아는 바대로 진술해 주시겠습니까? 최순실과의 관계는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그 손혜원 의원님의 질의에 말씀해 대답했듯이 주시죠. 예. 차은택의 법적 조력자가 김기동이고 김기동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우병우 수석이라는 말은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고영태한테 들었습니다. 고영태로부터. 그 우병우 수석의 그 장모가 운영하는 기흥CC에서 골프를 같이 쳤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최순실, 그다음 고영태, 차은택 감독, 그리고 그 당시에는 누군지 몰랐는데 교수 한 분이 왔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언론 보도에는 이화여대 교수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누군지 몰랐었다고 합니다. 아니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면 도대체 검찰은 그동안 뭐 그랬나 모르겠어요. 네? 정기환 의원. 제가 이제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는가의 문제로 이렇게 이제 다투는 것 같은데요. 네. 뭐 두 가지 모두 저는 사실로 보고요. 다만 하나의 사실은 목격자가 본 사실이고요. 하나는 또 직접 들었던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사실이다. 이야기가 아니고 누가 만들어낸 소설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특별하게 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자신이 무슨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누군가 공작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보고 자연스럽게 들었던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네. 그렇지는 안 봐도 드라마다 저거는. 다만 이것을 검찰 수사에서 어떻게 밝혀낼 것이냐. 안 봐도 빌라임이에요? 우병우 전 수석이 실명이 등장하는데. 워낙 강하게 철옹성 같은 부인의 벽을 쳤기 때문에 단 한 건의 사실이라도 연결점을 찾아내면 다 무너진다. 특검에서 그만큼 큰 숙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일단 보면 뭐더 차은택이는 본인은 어쨌든 같이 쳤다는 거 아니에요. 쳤다는데 뭐 친 사람한테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게 우병우는 또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는 장모랑 쳤다는 거예요. 이거 웃지 마시고. 노승일 씨는 전원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노승일 씨 말이 굉장히 하도 듣다 우스워서. 아니, 전원의 전원인데 이게 좀 묘한 게 사실 또 그런 부분에 보면 노승일의 입에서 그 현직 검사장, 김기동 검사장이 그냥 검사장이 아닙니다. 최근 봐도 롯데 신영자 이사장 구속한 사람이 바로 김기동 검사장이에요. 그동안 보면 연초, 지난해부터 방산비리, 롯데 관련해서 이른바 대검의 부패범죄인가요? 뭐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이라는 이름도 만들었어요. 그때 막 그 김기동 검사한테 뭐라고 그랬냐니까 그 당시 언론에서 새로가 중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금요일에 MBN 뉴스와이드 늘 지켜주시는 5분 모시고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간 참 빨리 가네요. 네, 벌써 2016년 모시고 한지 한 해가 다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에도 아직까지 우리는 박근혜 정부 최대 스캔들인 최순실 게이트 그 진실을 찾아 미로를 헤매고 있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터져나온 그리고 청문회 끝나고 뭐 밤에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쏟아낸 노승일의 폭로를 들으면서 최순실 게이트 비밀의 문을 열려면 아직도 멀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최순실 녹취와 청문회 폭로, 노승일 증언이 과연 파괴력이 얼마나 될지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록만 넘긴 게 아니다. 노승일의 준비된 폭로였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최순실 목소리를 듣게 해달라는 수사검사 부탁에 전화를 하게 됐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최순실이 술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 녹취가 된 거죠. 그리고 최순실에게 2번 버려졌다. 그 뒤에 자료를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다. 자료 모은 사람이 주변에 많아요. 최순실 씨는. 최순실 노트북 그 자료를 복사해서 모두 검찰에 제출했다. 이거 뭐 무단 복사했다고 죄가 된다면 그건 처벌받겠다. 그리고 녹음 파일 외에 더 많은 자료가 있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부정부패를 알리는 게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다 이렇게 챙기고 준비했다 이겁니다. 거대한 박근혜, 거머리 같은 최순실. 그래서 폭로자가 됐다는 얘기인데 손혜원 표창원 의원은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자료는 내 손안에 있지요.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무슨 자료가 도대체 넘어갔는지. 우병우, 김기동 검사장이죠. 우린 차은택 몰라요. 이완영 의원은 말 더럽게 안 듣고 자꾸 뭐 이런저런 얘기를 쏟아놓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요? 노승일, 최순실의 오른팔에서 폭로자가 된 까닭을 짚어봅니다. 노 부장 인정합니까? 박헌영 아니야, 박은영 과장 말을 인정합니까? 저도 말할 좀 기회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됐어요. 박헌영 과장하고 통화했을 때 박헌영 과장이 녹음하는 걸 저는 알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있어요. 근데 제가 질의를 누군가가 하면서 후배로 노 붙일 부장!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녹음을 안 했습니다. 따로 증언하십시오. 언론에 하든지 예? 시간이 제가 없으니까 오후에 다시 그러면 시간을 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박영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의원님들 다 훌륭하시고 존경합니다. 하지만은 제 자료가 잘 전달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제가 박영선 의원님을 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보영태가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저랑 같이 밥 먹으면서 제가 박영선 의원님께 연락처를 아냐고 물어봤더니 명함을 이렇게 받아왔더라고요.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받아왔다고. 고영선 예, 그래서 제가 고영태한테 의원님께 좀 연락해달라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의원님을 컨택하게 됐고, 의원님이 정말 진실성 있게 이걸 밝혀주실 것인지 아닌지 그걸 제가 또 확인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료를 드렸고, 자료가 녹취록뿐만이 아니라 삼성 자료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폭탄 발언으로 청문회를 뒤흔든 노승일 부장. 어제 5차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참고인으로 나왔다 증인석에 앉게 됐는데요. 검찰 부탁으로 최순실에 전화를 하게 된 것이다. 그랬더니 본인이 술술 얘기하더라. 그 녹취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태도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너무 이렇게 흥분해서 오버하면서 이렇게 하면 혹시 본인이 자칫 잘못해서 뭔가 큰 실수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그렇게 좋은 순도의 내용들이 다 묻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특히 조심하면서 결국 저분은 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론이 일어나서 특검 수사를 통해서 그 사실이 증거로 하나하나 밝혀져야 되는데 그것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저렇게 자신감 있게 하지만 조금 더 자기 자신의 태도를 관리하면서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국민들을 위해서 내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재경 선생님. 예, 어제 그 청문회의 핵심은 우병우가 최순실을 아느냐의 문제였어요. 그 얘기 과정에서 손혜원 의원의 질문에 이 노승일 씨가 발언을 주저합니다. 그러다가 이 파장이 클 텐데 그랬더니 손혜원 의원이 얘기하기를 여기서 발언한 건 보호하고 내가 지켜주겠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그렇습니다. 얘기가 거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이유가 저 사람이 그런 걸 얘기해서 자기한테 올 실익이 없어요. 그리고 저 사람은 주저없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이 사람들 이름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아요. 실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실익이 뭐가 있겠어요? 아이고 감정 상하고 여러 가지로 자기한테 잘못한 그런 거에 대한 망하게 하는 거는 뭐 실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순실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병우하고 최순실 관계인데 우병우가 어제 최순실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 물론이죠. 그렇죠. 이제 우병우하고 자기하고 무슨 원한 관계인지 알 수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감정적 보복이 있을 수는 있지만 거론되는 사람들의 실명 내용을 보면 김기동이라는 사람하고 자기하고 무슨 원한이 있겠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때 신빙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이것은 결국 앞으로 우병우와 최순실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특검 수사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뭐 파괴력이 있지 않을까. 네, 그건 충분했어요. 그리고 지금 가만히 보면은 고영태 말하고 그걸 또 차은택 뭐 노승일 이렇게 계속 말이 전달인데 이 세 사람 노승일과 차은택과 고영태를 보면서 여러분은 최순실의 사람 쓰는 방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 녹취록에 보면 최순실 씨가 핸드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한번 들어보시겠는데요. 여기에 이 전화하는 분의 목소리가 굉장히 이제 궁금해들 하셔서 제가 이분이 누군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인한테 전화해서 승낙을 받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분은 정동춘 이사장과 같은 K재단에 있는 노승일 부장입니다. 네, 좀 틀어주세요.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를 뭐하래요, 그거. 그 폰을 그래서 냈어요? 예? 그 폰을 냈어요, 그래서? 그 폰, 예, 모르겠습니다. 그 폰을 제출했는지 어쨌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정황이 그랬어요. 예. 네, 큰일이 나긴 났죠, 뭐. 저 이번에는 이재용 소장 준비됐으면 예. 예,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네. 아주 전형적인 감탄고토라고 하죠. 이런 행태를 그대로 보여준 사람 쓰는 방식이 정말 비인간적이고 아주 그 졸렬한 방법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비슷하게 쓴 것 같아요. 성공문에.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 쓰는 방식이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들어간 거죠. 그렇네요. 예, 고영태 씨를 총애를 했다가 그다음에 차은택 씨 소개받고 차은택 씨에게로 또 총애가 넘어가니까 고영태 씨는 바로 돌아서고 서로 그런 것 같아요. 예, 서로 막 그렇습니다. 서로 예, 그러니까 서로 뱉어대는 사람들 같아요. 어떤 신뢰로 인해서 맺은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공개됐습니다. 어떡하지? 큰일 났네. 뭐 이렇게 해라 하는 최순실의 지시가 있었죠. 차은택 법적 조력자인 김기동 검사장입니다. 현직. 이 사람을 우병우가 소개시켜줬다고 들었다. 이건 아주 정말 폭탄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태블릿 PC가 아니라도 국정농단을 밝힐 증거가 충분하다. 검찰의 녹취록만 넘긴 것이 아니다. 점점 궁금해요. 뭘 넘긴 건지 도대체가. 송권문 부장님부터 어제 이완영 의원 뭐 얘기하는 거 다시 들어보니까 언뜻 들으면 뭐 어디 이사장님이신 줄 알았어요. 노부장 뭐 이러니까 노부장 집 닫아 그랬는데 입을 계속 열어가지고 시끄러워졌어요. 예, 그 상당히 뭔가 되게 작심을 한 것 같아요. 네. 예, 그 노승일 씨 굉장히 큰 작심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그 전제로 하고 들어가야 될 것이 노승일 씨는 최순실 씨에게 본인 생활 때 2번을 배신을 당했어요. 한국에서 같이 일하다가 그 쫓겨났고 그다음에 고영태가 한번 더 해보자 해서 독일에 갔는데 독일에서 또 푸대접을 받고 쫓겨났죠. 본인은 독일 이민까지 생각하고 갔는데 이 상황을 일단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아 이거 흥묘백묘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뒤만 잡으면 된다. 이 생각으로 저는 고영태 씨에게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그 청문회에서 공개된 박영신 의원이 공개한 그 녹취록 그 위정을 지시하는 뭐 태블릿 PC 그거 조작이라고 해라 이렇게 하는 도둑질한 걸로 그것은 해라. 물증이죠. 물증이 나왔죠. 물증이 나왔는데 앞으로 뭐 삼성 관련해서도 많은 자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자료들이 본인이 이야기했던 자료들이 물증이 같이 첨부가 된다면은 이것은 하약고가 되겠죠. 그러게요. 민영상 원장님. 예, 저도 비슷합니다. 아무튼 고영태 씨하고 더불어서 노승일 부장도 이 그 한 맺힌 그 내부자라고나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건 다 알아서 이렇게 다 우리 국민들께 알려주시지 않을까. 박영선 의원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가 크다. 네. 많은 자료가 이미든 넘어갔다고 그러고 황태수 평론가. 꽝. 어제 이제 꽝 했죠. 꽝 했는데 이제 그 파괴력이 불발탄으로 갈지 쑥대밭을 만들지 두고 봐야 될 일인 게 어쨌든 보면 노승일 부장 또 이쪽에 박헌영 과장 등등등 해갖고 어제 사실 보면은 국정조사 국조위에서 전체 의결로 어쨌든 수사 의뢰하지 않았습니까 특검에 그리고 이제 김기동 검사장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김기동 검사장도 보면 물론 전원의 전원을 전한 듯이 현직 검사장입니다. 전원의 전원을 통해서 차은택의 뒷배를 봐주는 사람이 김기동 검사장이다 라는 말을 들었다 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어제 김기동 검사장 얘기 입장이 달라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특별검사가 정리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그동안 1차, 2차, 3차, 4차, 5차 청문회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위증교사 문제 이것과 관련해서는 고영태 노승일의 주장과 정동주 박헌영 이 주장이 너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위증교사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거는 심대한 문제거든요. 나라를 이렇게 흔들어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범죄예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누가 죽던 그럼요. 이완영이 죽던 고영태 노승일이 죽던 딱 부러지게 그야말로 특검에서 잘라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큰일 나요. 둘이 뭉술이하게 큰일 납니다.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네, 전규환 위원님. 작심 발언에 자신감이 매우 많이 묻어 있습니다. 저는 내용만 놓고 보면 순도 99%라고 보죠.
상당히 믿으시네요. 네. 다만 형식적으로 저분이 이제 과연 정의를 위해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최순실 씨에 대해서 뭔가 응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정의를 뭐 되찾는 일이어서 하는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보통 CEO 인사 스타일을 이야기하잖아요. 예. CEO 인사 스타일은 본인이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딱 자릅니다. 예. 그것은 뭐냐면 업무와 관련된 거죠. 예. 업무에서 자기가 필요하면 그대로 쓰고 업무가 도저히 안 된다 싶으면 그대로 자르죠. 예, 그래서 뭐 맞습니다. 인정이란 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개인 감정에 의해서 뭐 삼켰다가 뱉었다가 막 그렇게 해봤던 하여튼 것 같아요. 계산이 불분명했던 것 같아요. 저 전기현 의원 생각은요. 크게 성공했다가 한 방에 훅 날아가는 크게 망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네. 늘 어떤 선택을 할 때 직감에 의존한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씀드리면 되는 대로 대충 자기 생각대로 사람 찍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이 움직일 것이라고 자기 확신을 지나치게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그때 감정에 따라서 그냥 그날 그렇죠. 그날 그리고 기분에 어떤 따라서. 사고가 나면 또 거기에 자기 직감대로 이놈 죽여야 되겠다면 바로 버리고 또 새로운 놈 찾아와야 되겠다면 찾아오고 왜냐하면 자기가 절대자니까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마지막에 한 방에 몽창 망합니다. 그런 전형적인 유형이 저는 최순실 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망하기 전에 모으긴 엄청 모으는 것 같은데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뭐 한 10조가 뭐 어디 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반복된 그래도 과정에서 자기 대단한 스스로는 능력자 아니에요? 더욱더 마치 절대자인 것처럼 자기는 이제 판단을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그냥 한 방에 간다. 황태현 네. 평론가. 사실 처음에 감탄고도 써놨는데 쓱 보니까 딱 감탄고서예요. 그래서 약간 기분 나빠갖고 전 딱 죽을 수. 사실 우리 양아치란 표현 쓰죠. 이게 표준어입니다. 동양아치라 그래갖고 옛날 보면 깡패도 나름대로 조폭도 나름대로 규율이 있어요. 그 규율에서 어긋나고 마구제비를 하는 것을 양아치, 동양아치의 약자입니다만 양아치라고 그러는데 딱 양아치같이 행동하다 딱 죽을 수에 스스로 걸린 겁니다. 민영상 원장 아예 쓰지도 않으셨어요. 서로 네. 니들은 내게 모욕을 줬어. 그리고 최 회장님은 나에게 모욕을 줬어요. 이 관계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달콤한 인생이에요? 네. 그 서로 모욕당한 인생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결론이. 그래서 다음 얘기는 중요한 게요. 서로 모른답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좀 따져오죠. 차은택, 우병우 장모와 골프를 즐겼죠. 노승일, 우병우가 조력자를 소개했다니까요. 이게 도대체 믿을 만한 얘기인지 이거부터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병우, 최순실, 차은택의 연결고리가 청문회에서 잘 안 밝혀졌는데요. 어쨌든 차은택이 최순실, 김장자에게 우병우 장모입니다. 나를 소개했다, 최순실이가. 그리고 이 김장자 회장에게 많이 좀 도와주라 이렇게 부탁도 했다. 그때부터 이제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고영태, 우리 넷이 골프 쳤다니까요. 분명히 쳤다니까요. 김장자 회장이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은 최순실이가 오면은 김 회장은 버선발로 뛰어나갔어요. 이 납득할 수 없는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께서는 거의 이상한 소리 납득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장모한테 물어봤는데 최순실을 모른다고 하던데요. 같이 골프 친 적도 없고요. 그러니 이걸 믿어야 되나? 그런데 또 우병우 장모 김장자 회장하고 최순실 선생님하고 최경희 전 총장님하고는 이화여대의 알프스 모임 멤버라네요. 그래가지고 뭐 2대 행사를 여기 가서 많이 했다는데요. 옆골프장 가가지고. 차은택 장모님 통해 제 얘기 들으셨죠? 아이 몰라요. 난 당신 몰라요. 노승일 차은택 조력자 김기동 검사장 우병우가 소개했다니까요. 이혜원 의원 우병우 최순실 게이트의 컨트롤 타워로 보입니다. 이름이 거명된 김기동 검사장은 차은택은 딱 한 번 우연히 동석을 했는데 그때 명함 주고받은 게 전부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말.